오늘은 남편과 내 엄마의 숨겨진 관계가 드러나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한 편의 영화가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6시 반 김정희는 시장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 박성호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30살 결혼한 지 5년 차 평범한 젊은 주부였습니다. 장을 보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남편이 늦으면 밥을 데워주고 친정엄마가 보고 싶다 하면 반찬을 싸서 찾아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 박성호는 35 중견 회사에 과장으로 매일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성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야. 부인 복 많이 받았지. 정희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친정엄마 참이라는 55 또래보다 젊어 보이는 외모에 늘 관리하고 꾸미는 걸 좋아했습니다. 남자는 잡는 사람이 임자야.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말하던 엄마였습니다. 딸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남편한테 잘해 남자는 밖에서 힘들어. 정희는 엄마 말대로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잘하고 참고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7살 아들 민수도 있었습니다. 씩씩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아빠는 언제 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시면 같이 먹자. 조금만 기다려. 정희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거래처 미팅 때문에 늦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며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처음엔 믿었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를 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코끝에 스치는 향이 있었습니다. 달콤하고 약간 무거운 향, 여성용 향수 냄새였습니다. 정희는 셔츠를 코에 가까이 대고 다시 한번 맡아봤습니다. 이 냄새,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기억났습니다. 엄마 향수잖아. 작년 어버이날 정희가 친정엄마에게 사드렸던 향수 그 향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쿡 찔렀습니다. 설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겠지 같은 브랜드겠지. 억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셔츠를 개어 옷장에 넣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괜한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그 향이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날은 남편 옷에서 엄마가 쓰는 핸드크림 냄새까지 났습니다. 정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오는 날이면 정희는 습관처럼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뭐 하세요?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벌써 잤다. 내일 얘기하자. 늘 밤늦게까지 TV 보던 엄마가 유난히 그날만 벌써 잤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오는 날이면 엄마도 일찍 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하필 같은 날일까?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할 거예요? 동창 만나기로 했어. 또요? 응, 오래 못 봤거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정희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한 여자가 남편이 외도를 의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있으세요? 반찬 좀 갖다 드릴게요. 아이고, 그래 와라. 엄마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정희는 깻잎 장아찌 소고기 무국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엄마 좋아하시는 거 다 만들었네. 정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친정 동네에 내렸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왜 이러지? 정희는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긴장되지? 엄마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야 정희야.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집에 안 계신가? 정희는 고개를 갸웃하며 문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문틈 아래로 실내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정희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엄마. 그때였습니다. 집 안쪽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젠 눈치채도 이상할 게 없어요. 정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 너무 익숙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마.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정희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라디오겠지, TV겠지. 하지만 가슴은 이미 다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진정해, 진정해. 정희는 반찬 봉투를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차마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나 지금 뭘 의심하는 거지?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정희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금방 해줄게. 저녁을 준비하며 정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 우리 남편 목소리였어.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엄마 집에 남편이 왜 있어?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정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 만났다니까. 어느 친구요? 대학 동기.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캐물어?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 옷에서 또 그 향이 났습니다. 엄마 향수 냄새였습니다. 정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다시 친정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찬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쯤 정희는 다시 엄마 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 안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두 사람 이상의 발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귀를 문에 바짝 붙였습니다. 오늘 들킬 뻔했어요. 집안의 어머님. 향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정희한텐. 들키면 안 돼. 그 애 그런 거 못 버텨. 정희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몸을 굽혔습니다. 문틈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방 안 풍경이 보였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엄마가 편하게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남편의 팔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남편은 엄마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비린내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내 남편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정희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래? 목이 메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야? 집에 없던데. 밖에 나왔어요. 어디? 언제 들어와? 곧요.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엄마도 보기 싫었습니다. 남편도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학원 끝나면 집에 와야 하는데 정희는 한참을 계단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다녀왔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산책했어요. 정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다음 날부터 정희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어디 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모두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오는 날은 대부분 화요일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엄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어느 목요일 저녁 남편이 또 나갔습니다.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정희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민수를 이웃집에 맡기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 숨어서 엄마 집 현관문을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다가 아래층에 사는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어머, 정혜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박 여사는 68 동네에서 오래 산 이웃이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박 여사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뭔 일 있어요? 말해봐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 모르는 척할 나이는 아니에요. 말해봐요. 정희는 결국 터져나왔습니다. 제 남편이요, 우리 엄마랑.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집에서 나오는 남편의 모습. 박 여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이것들이 사람이야? 박 여사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 씨,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정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증거요?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요. 박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혼자 당하지 말아요. 내가 같이 있어줄게요. 정희는 그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다시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박 여사도 함께였습니다. 오늘 꼭 확실한 걸 잡아야 해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끝에 숨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6시 남편이 엄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엄마 집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틈에 휴대폰을 들이댔습니다. 화면 속에 남편과 엄마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성우야, 이제 슬슬 정리해야지. 나도 더는 숨기고 살기 싫어. 조금만 더요. 지금 털어놓으면 난 끝입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녹화했습니다. 충분히 찍었습니다. 정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 여사가 정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끝장을 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녹화한 영상을 계속 돌려봤습니다. 엄마와 남편의 모습, 두 사람의 대화.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정희는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엄마가 내 남편이. 민수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7살 아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이 아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정희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고통받을 순 없어.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끝을 봐야겠다. 다음 날 정희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거실에 놓인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 생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엄마와 남편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올게요. 조심해서 와. 정희가 의심하는 것 같아. 괜찮아요. 잘 넘어갈게요. 정희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자기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정희야, 무슨 일이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엄마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엄마 보고 싶으면 놀러와.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네, 곧 갈게요.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걸 끝낼 거였습니다. 정희는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가족 모임을 만들 거예요. 모두를 불러서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게 가장 확실해요. 정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말에 집들이를 한다고 거짓말을 할 거였습니다. 남편과 엄마, 그리고 남편의 부모님까지 모두를 불러 진실을 밝힐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전날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민수는 친구 집에 보냈습니다. 내일은 보면 안 되는 것들을 아이가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내일 집들이 한다며? 내 엄마도 오시고 부모님도 오세요. 남편은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좋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거네. 정희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쓴 미소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잡채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녹화 영상, 스크린샷, 사진.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후 2시에 와주세요. 박 여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요. 힘내요. 정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오늘만은 강해져야 했습니다. 오후 1시 남편의 부모님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희는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1시 반 엄마가 도착했습니다. 정희야. 엄마. 정희는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이시 정각 모두가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정희 남편 성우 엄마, 미란 시부모님, 그리고 박 여사까지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다 모신 이유는요, 할 말이 있어서예요. 남편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 집들이 아니었어?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집들이가 아니에요. 엄마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이야? 정희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렸습니다. 이거부터 같이 볼까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엄마 집 문틈 남편의 목소리 엄마의 웃음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은 모습 손을 잡는 모습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오해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엄마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그게 아니고. 그때 박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있었어요. 그날 다 봤어요. 박 여사는 그날 복도에서 들었던 소리와 본 것들을 차분히 증언했습니다. 정희는 추가로 스크린샷을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엄마의 문자 대화.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이 장모한테 어떻게.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를 노려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 딸 남편을. 엄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내가 잘못했어.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제 인생을 망쳐놓고요? 남편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나. 정희는 남편을 밀쳤습니다.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방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남편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장모를, 내 자식 외할머니를.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어떻게 사위를. 정말 양심이 있어요?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도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이제 더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정희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 영상 녹취, 증인 모두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남편은 거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집은 정희와 민수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양육권도 정희가 가져갔습니다. 남편은 작은 원룸으로 쫓겨났습니다. 직장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모와 부적절한 관계. 남편은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엄마 미라는 가족들 모두에게 외면받았습니다. 친척들도 이웃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네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위랑 그런 사이가 됐다더라. 사람이 어떻게 그래. 시장에 나가도 엘리베이터를 타도 사람들의 시선이 등에 꽂혔습니다. 엄마는 결국 동네를 떠났습니다. 낡은 캐리어 하나 들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그 소식을 박 여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엄마가 이사 갔대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정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몇 달 뒤 정희는 민수와 함께 공원에 나왔습니다. 엄마 그네 태워줘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그네에 태웠습니다. 더 높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그네를 밀어줬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의 사무직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정희와 민수 둘이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희는 박 여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민수는요? 학교 끝나고 태권도 다니고 있어요. 정희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정말 씩씩하더라. 박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박 여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박 여사님,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박 여사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료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희는 혼자 무덤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묘였습니다. 민수는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정희는 묘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랑 성호 씨 둘 다 이렇게 됐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전 이제 더는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살려고요.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은 아직 아팠지만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배신한 사람들은 자기 길로 가고 나는 내 길로 갈게요. 정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민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멀리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정희의 눈빛은 서서히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천천히 묘지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에는 정희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잔잔한 발라드였습니다. 정희는 그 노래를 들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친구, 집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재밌었어? 네. 오늘 게임도 하고 피자도 먹었어요. 민수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정희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그 시작은 비록 상처에서 출발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주 뒤 정희는 회사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김 대리 일 정말 잘하시네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의 정희라면 이렇게 자신있게 웃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한 정희는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퇴근길 정희는 민수를 데리러 학원에 갔습니다. 엄마, 민수가 뛰어나왔습니다. 오늘 뭐 배웠어?
한자 배웠어요. 선생님이 저 칭찬했어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 정말 대단하다. 정희는 아들을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요? 정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이제 행복해. 민수도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잠든 뒤 정희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민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늘 소풍이에요. 아, 맞다. 김밥 싸줘야지.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정성껏 김밥을 말았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재료로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엄마 최고. 민수가 김밥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민수를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네. 민수가 손을 흔들며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정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는 이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만이 남았습니다. 정희는 차에 올라타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그 음악에 맞춰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초록불. 정희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정희와 민수 두 사람만의 새로운 시작. 그 시작은 비록 상처에서 출발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배신으로 쌓은 관계는 결국 자리에서 무너지고 진실을 마주한 사람만이 다시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